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여성 1호 소믈리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소믈리에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소믈리에라는 직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믈리에란 사실 와인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또한 와인의 맛 평가를 하고 주로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와인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호텔이나 레스토랑 또는 식음업장에서 와인을 총괄 관리 담당하고 있는 와인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주로 식사 메뉴와 잘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식사 자리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소믈리에입니다. 저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수석 소믈리에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 제가 여성 1호 소믈리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소믈리에 학과에서 와인에 대한 사랑과 지식을 후대에 전달하고 있는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 1호가 되었던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다시 생각해 보건대 처음에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유학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일자리를 처음 어플라이를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소믈리에로서 어플라이를 했을 때 국내에서는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굉장히 생소했었고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참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특급 호텔에 있는 호텔의 총지배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력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한테 연락이 왔던 곳이 바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총지배인님이 연락을 했었죠.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됐는데요. 그때 면접을 봤을 때 얘기하신 게 소믈리에로서 처음으로 저를 채용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소믈리에라는 단어 자체뿐만 아니라 와인이 저변 확대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불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여성 1호가 됐던 이유도 아마도 도전과 용기, 즉 새로운 일에 대한 용기와 도전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새로운 일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누구나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제가 프랑스로 갔을 때는 아마 97년 가을이었는데요. 그때 아마 IMF가 많이 터져서 다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당시에 저는 와인 유학이 아니라 어학연수를 통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갔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이었고요. 가서 와인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불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곳에서 가장 많은 매력을 느꼈던 게 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인을 좋아하면서 매력을 빠지면서 와인과 관련된 직업이 또 뭐가 있을까? 와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찾아보게 된 것이 바로 소믈리에라는 직업이었고요. 그 소믈리에를 체험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인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직무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꼭 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경험과 체험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방법이 바로 인턴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유학 당시에 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식당, 레스토랑이었는데요. 원스타 레스토랑 플레즈 도전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소믈리에라는 일을 해봤고요. 인턴십이었지만 사실은 똑같은 강도의 일을 저한테 업무를 해주셨기 때문에 와인을 서비스하고 맛도 감별하고 고객 서비스도 같이 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었고요. 그 첫 번째 결과로서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더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좀 더 파보면서 소믈리에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파인 다이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와인을 많이 취급하면서도 고급 레스토랑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지인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해서 스리스 레스토랑인 조지블럭, 즉 부르고뉴에 있는 보나스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이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믈리에가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저는 당연히 막내였고요. 나머지 세 분은 전부 다 남성이었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었던 분들이십니다. 당시에 저한테 맡겨진 업무는 막내이기 때문에 와인 정리, 그리고 와인 셔틀, 즉 와인을 가서 찾아와서 주고 이런 일들을 주로 했는데요. 프랑스에서도 가장 큰 와인셀러를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약 10,000병 이상의 와인셀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입고되는 와인만 하더라도 100박스가 넘는 어마어마한 와인셀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00박스를 매일매일 제가 관리하고 정리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했는데요. 하루에 100박스라고 하면 잘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사실 한 박스에 12병이 들어있으니까 아마도 100박스면 굉장히 많은 일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초인적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하는 일이었고 흥미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보다는 새로운 와인을 알아가고 있다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저를 성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했던 일들이 주로 와인을 정리하는 건데, 와인을 정리하다 보면 라벨을 좀 읽을 수가 있고 또한 와인 이름까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일이 와인셀러에 지도를 그렸어요. 물론 서비스 당시에 헤드 소믈리에가 저한테 이 와인 찾아 가져와 라고 주문을 하면 제가 와인 셔틀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고 그 와인을 어떻게 이름이 읽혀지는 것까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아마 이런 노력과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때 있었던 제가 꼬미 소믈리에이긴 했지만 가장 많은 학습을 했고 그 또한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들도 아마도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체험을 하고 나하고의 적성이 맞는지도 한 번쯤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일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와인을 찾아냈고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저의 적성이 맞는지도 확인이 안 되었다면 아마도 가는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면 그것이 나한테 맞는지 적성을 테스트하는 인턴십이라는 또는 체험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와인을 좋아하게 됐던 계기는 아마도 거슬러 올라가서 어렸을 때의 기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렸다고는 하지만 미성년자는 아니었습니다만 20대였기 때문에 제가 처음 접했던 와인이 아마 마주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또 새로운 세대분들은 또 잊혀져가는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요. 저는 처음으로 접했던 게 마주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접했는데 그때 당시의 기억을 회상하면 마주왕이 와인으로서는 굉장히 이런 맛이었나? 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 정도로 굉장히 라이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와인을 접했을 때 다른 술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네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고요. 다른 술이라고 한다면 뭐 제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주가 제 경험의 밑바탕이었고 그 소주에 비해서 와인은 굉장히 우아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화가 저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술을 먹는 그런 소주 문화가 아니라 가볍게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먹을 수가 있고 이런 문화적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프랑스에서 다시 한번 와인을 접하게 됐는데요. 유학하는 당시에 보르도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르도 와인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비싼 와인을 먹었던 건 아니고요. 대중적인 커머셜 와인들을 제일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가볍게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그 문화를 보면서 술을 내가 제어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가 있고 남이 나한테 와인을 마구 권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저는 조금 더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권하지 않는 문화라는 게 첫 번째 제가 와인에 굉장히 좋아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의 마주왕을 생각했던 때와 비교해서 보르도 와인을 처음 접했을 때는 사실 가볍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드 와인을 처음 마셔봤거든요. 레드 와인은 사실은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즉 와인 초보자들한테는 좀 떨떠름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레드와인을 마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레드와인을 먹었기 때문에 문화에 휩쓸려서 그렇게 먹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처음으로 레드와인을 접했을 때 떫네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음식을 함께 하니 차라리 와인 한 잔만 먹는 것보다는 음식과 먹으니 그 떫은 맛이 전혀 사라지고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미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와인은 단순하게 그냥 혼자 술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음식을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 매개체가 와인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와인을 빠지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제가 좋아하는 와인을 좋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와인을 내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인턴십도 하게 되면서 전문적으로 소믈리에 길을 걸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학에서 돌아와서 호텔에서 취업이 됐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제 소믈리에로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 또 생각 드는 게 한국에 돌아오니 한국의 많은 분들이 와인을 좋아하시긴 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프랑스 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와인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 와인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한테는 선입견이 들어가 있었고 그 외의 나라에 대한 와인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저의 부족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취직을 하고 근무를 한 1년 반 정도 하고 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급휴가를 가자. 1년 동안 제가 그래서 받았는데요. 이때 제가 무급휴가를 받아서 갔던 곳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나파밸리 지역에 있는 메리베일 양조장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 양조장에서 있으면서 물론 메리베일 와인에 대해서 양조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나파밸리, 소노마 이런 지역에 대해서 꾸준하게 방문하고 와인을 탐구하고 와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게 열심히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와인에 대해서 조금 더 공평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더 많은 와인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와인에 대해서도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고객들한테 제가 와인을 추천했을 때 고객들이 그 와인에 대해서 피드백을 만족감을 느끼게 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을 때 저는 그 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람도 느꼈고 성취감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을 하면 사실 저 혼자 일하는 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하고 주변에 교류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굳이 젠더의 이슈가 아니라 저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 간에 소믈리에로서 일을 하려면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인식을 좀 더 넓히면서 새로운 와인에 발견할 수 있는 꾸준한 자기 개발의 능력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와인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또한 돈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술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문턱이 많이 낮아져서 대중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와인의 훌륭함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즐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대중들이 가까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에 진입됐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성 소믈리에가 활약할 수가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섬세한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서 이 소믈리에 여성 분야에서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자기 노력도 해야 되고 꾸준하게 자기 개발도 필요하고 자신감도 가져야 하고 자신을 믿는 그런 성취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만을 할 수 있는 누구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나만을 가지고 있는 역량을 키우려면 그것이 빛바탕이 전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자격증도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 분야에 들어온다면 분명하게 여러분들도 성취감을 느끼면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여성, 남성을 분류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 소믈리에라는 분야에서 살펴본다면 젠더의 이슈에서 볼 때 역량적인 평가를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 케이스를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여성으로서 할 수 있다 또는 남성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받게 됐을 때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섬세한 고객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와인 소믈리에라고 한다면 식사 자리에서 와인을 추천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객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올바르게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했듯이 섬세하게 고객이 필요한 니즈를 파악해서 제공한다면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논문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속설로 봤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는 맛 평가를 좀 더 잘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와인을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합니다만 왜냐하면 저희의 업무는 와인이 맛있다, 맛이 없다라는 것들을 평가를 해서 이 얘기를 고객들한테 추천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능평가에 대한 것들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능평가를 할 때는 입에서 와인을 넣고 여러 가지 맛이라든지 아로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는 조금 더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와인을 잘 평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성으로서 맛 평가를 할 때 좀 더 민감성을 발휘해서 잘 평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맛 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나한테는 적성이 맞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소믈리에를 추천드립니다. 소믈리에에 관심이 있으시나요? 소믈리에에 관심이 아니라 와인에 관심이 있으시나요? 사실 소믈리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와인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와인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소믈리에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와인을 좋아하고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수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과 취미가 있는지를 먼저 평가를 하셔야 되고 내가 와인에 관심이 있나? 내가 와인을 맛보는 거에 대해서 취미가 있나? 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 탐구를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장점과 강점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맛평가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그냥 와인 맛보고 맛있네, 맛이 없네 라는 평가가 아니고요. 사실은 맛평가라는 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아로마를 캐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적성이 맞는지도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밖에서 보이시면 와인을 잘 먹고 와인을 즐기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와인을 테스팅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자기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내가 선택한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내가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려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와인은 단순하게 있는 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프랑스 유학을 갔다 와서 다시 미국에 갔던 것처럼 전 세계의 와인은 지금도 어느 양조장에서 새로운 와인이 만들어지고 있고 브랜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픈 마인드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리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정보를 많이 습득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적성에 맞는다면 내가 그러면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제부터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때 경험을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험은 단순하게 소믈리에 가서 하루 이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일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이 저는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로 설정을 할 때는 매번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번 진로를 선택했다고 해서 이게 나의 인생의 진로였어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바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서 하시고,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을 시작할 때도 물론 두려워하거나,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땐 두려워했던 것처럼 실패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했던 실패 중에는 나는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최고의 와인에서는 최고의 디플로마라고 하는 MW 과정을 입학은 했었습니다. 마스터 오브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시작은 하고 도전은 했지만 사실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해서 그 시도와 그 과정이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셨고 그 진로를 통해서 취업을 하시고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 필요합니다. 그 성취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좀 플랜을 잘 짜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충분히 자기 만족감을 느끼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전문 분야인 와인 에티켓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와인을 즐기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굉장히 많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와인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 아이템이 됐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와인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인도 단순한 음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알코올과 다른 음료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기고 내가 편하게 즐길 수 있으면 된다. 꼭 와인은 이런 에티켓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매너를 지켜야 된다.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다리를 잡으면 어떻고 볼을 잡으면 어떻고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편하게 잡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장유유서라고 어르신들이 와인을 따라주시면 잔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와인 에티켓에서는 굳이 와인잔을 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각자의 생활에서 느껴지는 사회생활을 할 때 그때마다 적응해서 활용을 하셔서 쓰시면 되지 꼭 잔을 들으면 안 된다. 잔은 바닥에 내려놔야 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료는 편하게 즐기시라. 매너도 편하게 하시되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그 자리에 맞게끔 적응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와인은 꼭 이렇게 마셔야 된다. 음식하고 또 꼭 같이 먹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편견에 부딪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식은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즐기는 것이 가장 베스트 페어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스테이크를 먹어야 돼. 와인은 꼭 치즈를 먹어야 돼. 그런 것은 공식과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와인을 편하게 즐기시고 또 하나 저한테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어떤 와인이 맛있습니까? 와인을 추천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 다 느끼는 거지만 가성비 있는 와인을 좋아하시잖아요. 그 가성비 있는 와인도 각자의 맛과 취향이 다릅니다. 맛이라는 것은 사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화시킬 수 없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맛이 틀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이 틀리기 때문에 너무 내 입맛에 맞춰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또는 다른 사람이 평가한 와인 노트에 의존해서 와인을 즐기시기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먹어봤던 맛을 토대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런 와인 맛이었어 라는 걸로 여러분만의 와인 리스트를 만드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 와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여성 1호 소믈리에 엄경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